안녕하세요. LA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리뷰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들은요. 자, 테슬라 상승 흐름이 오나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머스크에게 큰 선물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해보고요. 그리고 선물 시장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시장 반전은 언제 오나라는 주제도 다뤄봅니다.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시면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요즘 Fear and Greed Index 자주 살펴보고 있죠.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시장의 현재 이 emotion, 즉 감정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Fear and Greed Index를 보면요, 공포와 탐욕 지수 숫자 보세요, 15입니다. 와, 이 15는요, 정말 말 그대로 그때 그 10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22년도 완전 그 금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갈 때, 다 무너질 때죠. 그때는 뭐 엔비디아 또 지금 분할하기 전에 그 1400 찍었으니까 하기 전에 $100 초반까지 갔으니까 얼마나 떨어진지 알겠죠. 그 1400달러 고점이라면 거의 뭐 이게 13배가 떨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그 당시 한 10 보였는데 지금 보십시오. 심리 상태가요 15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 좋은지 아시겠죠. 근데 사실 지금 이러한 심리 상태가요, 소위 그 트럼프의 소위 타리프로 인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좀 사실은 지금 많은 한쪽에서는 굉장히 과하다라고 분석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과할 정도로 빠지고 있는데 요즘 심리가 그래요. 요즘은 뭐 이제 심리 상태가 워낙 지금 이제 트럼프가 되면서 더 이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결국 여러분 이 오랫동안 익스트림 피어에 머물러 있잖아요. 극도의 공포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요, 이게 아주 오랫동안 또 머물러 있지도 않아요. 그 과거에도 이렇게 머물러서 한참 갈 줄 알았더니 어느새 이것이 이 싹을 틔우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스물스물 올라오더니 나중에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가더라고요. 요 완전 극도의 욕심 구간까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 공포 때에 더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사자의 심장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과하게 빠진 테슬라랄지 이런 주식들은요, 사실은 지금 더 사모아가 할 때인 것을 이럴 때 사야 되는 겁니다. 자꾸만 더 하락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것보다는요, 지금이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선물 시장과 오일 가격, 10년물 금리 체크해 보면요. 자, 지금 선물 시장 굉장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린라이트 들어왔고요. 오일 시장, 10년물이 다 좋습니다. 일단 다우 보세요. 0.49입니다. 거의 0.5 오르고 있죠. 평소에 좀 오른다고 하면 0.2, 0.3이거든요. 다우는. 근데 0.5나 오르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요. S&P도 0.67입니다. 평소보다 좋고요. 나스닥 좋아요. 나스닥이 0.88입니다. 자, 이 정도면 내일 만약 이대로 이어지잖아요. 주가는 전반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비롯해서 M7 전반적인 내일 푸른 초장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일 가격이 67.27이거든요. 자, 오일도 좋죠. $60대 계속 머물러 있는 거. 근데 오일이 오늘 1% 이상 뛰어 올랐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 이란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란이 기름을 팔아가지고, 오일을 팔아가지고 지금 이 하마스랄지 이란이 뒤에 돕고 있는 어떤 군사 조직들에게, 테러리스트들에게 지원한다. 이런 것들을 포착하고 나서 이란에 대해서 강경 조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란의 오일 판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경직되겠죠. 그래서 조금 올랐는데 그래도 미미합니다. 그나마. 자, 그리고 10년물 금리는 4.2죠. 자, 10년물 금리 계속 좋고요. 자, 이 트럼프는 더 내리고 싶은데 일단 이게 관세가 멈춰지면요, 어느 시점에 관세 전쟁도 이제 많이 오랜, 결국 계속 관세 전쟁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시점에 멈추게 되면 좀 잦아지게 되거나 하게 되면 결국 10년물 금리는 더 빠지게 되고 오일도 내려왔고 이게 이제 물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무튼 지금 오늘 선물 시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흐름이 나쁘진 않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무지막지하게 이제 진행하면서 주가가 아주 급락했잖아요. 사실 최근에 주가가 폭락을 거듭한 이유,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미국 주식들이 폭락을 거듭한 이유는 트럼프로 시작되어진 과격한 관세 정책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결국은 다른 나라들 상대국들이 또 리텔러터리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보복 관세를 매겼거든요. 자, 그런데 이 보복 관세를 하니까 트럼프는 더 화가 나서 여기에 2배 받고 3배 더 올려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 도그 파이팅이 된 거죠. 이거 뭐 개싸움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니까요. 현재 관세가 발동되고 하니까 현재 어디에 부담들이 오고 있냐면요. 실제적인 제품들입니다. 핑크빛으로 하려고 보세요. 메탈입니다. 자, 철강이죠. 그리고 컨스트럭션, 이 건설 쪽에 스피릿, 그리고 럭셔리 굿즈, 컨슈머 굿즈, 리테일, 푸드 프로듀서스, 애그리컬처스, 파머스티컬 지금 거의 전방위적으로 제품들의 부담이 가는 겁니다. 이건요. 기본적으로 미국과 캐나다와 그리고 멕시코와의 관계의 관세거든요. 25%씩. 자, 그런데 지금 미국과 유럽이 이제 이 소위 한판 이 크게 붙고 있는데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미국 관세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가 그 알코올류랄지 이런 거 관세 서로 주고받지 않았습니까? 유럽은 미국산 위스키와 자동차 관련된 부분도 현재 관세를 때렸거든요. 자, 그러면서 지금 보니까요.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미국산 철강, 얼루미늄에 대해서도 무려 28조 원, 이게 한 40조 정도 되는 겁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요. 거의 한 40조 이상의 미국의 수입품들을 우리가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니까요. 미국산, 유럽산 할 것 없이 다 이제 물가의 압박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직격탄을 받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결국 여러분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서 주가가 왜 떨어지냐? 결국 이것 때문에요. 보세요. 초록색으로 하나 보면은 EU 테리프스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이 관세가 결국은 이 많은 제조업체들의 이 소위 비용을 끌어올린다는 거, push-up cost죠. 그리고 결국은 higher operational cost입니다. 더 높은 영업 이 어떤 코스트를 더 크게 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reduced competitiveness, 그 경쟁률을 떨어뜨리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낮은 가격에 해야지 결국은 적당한 가격을 내놓는데 이 어떤 생산하고 만드는데 어떤 부품들의 가격이 뛰어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최종 제품의 가격이 뛴다? 그러면 가격이 높은데 질은 똑같아요. 그러면 가격이 좀 저렴한 게 승리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중국 제품들이 오히려 활기를 칠 수 있는 거겠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서로가 이렇게 칼을 막 찌르다가 칼을 휘두르다 보면요. 서로가 상처만 있는 거죠. 서로가 경쟁력을 잃게 되고 potential job loss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사람을 더 자를 수밖에 없겠죠. 자, 이게 전형적인 recession, 경기 침체로 가는 과정이죠. 기업들이 물건을 만드는데 비용이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니까 잘 안 팔리니까 다른 쪽이 팔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경쟁력을 잃게 되고 기업이 경쟁력을 잃게 되니까 사람을 해고하는 거. 사람이 해고되니까 실업률이 올라가고 또 그러면 악순환 되겠죠. 실업자들이 양산되면 이 사람들이 더 살 수가 없잖아요. 수요가 줄게 되고 계속 악순환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경기 침체로 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런 분석에 의해서 투자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지금 이렇게 트럼프 관세랄지 서로 보복 관세가 당장 경기 침체로 넘어간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언제나 언론들도 설레발을 치고 또 미리미리 염려하고 걱정을 땡겨서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미리 반영해서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끝이 안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우리는 계속 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장이 붕괴되는 거 감안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가가 끝도 없이 계속 흘러내린 겁니다. 근데 이제는 오늘도 일부도 살펴봤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이 correction territory에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이제는 어느 정도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는 공감대들이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이 떨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점점 지배적이 되면요, 주가는 여기서부터 조금씩 반등하다가 이제 서서히 상승 흐름을 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트럼프 관세는 계속해서 일종의 이 잠재적으로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입니다. 한국 넘어가고 아시아권에도 관세를 하게 되면 그때까지는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어찌됐건 주가는 과하게 빠졌다. 이미 반영해서 프라이스인 됐다라는 점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BMW라는 소위 내연기관차를 대표하는 프리미엄 자동차 회사의 현재 실적들, 이들의 그 어떤 영업 마진 혹은 매출들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우리 그 최근에 그 폭스바겐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근데 BMW에 대한 내용은 이제 처음 공개되는데, 자, 여러분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세요. BMW의 이 car making profit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들 때 만들고 나면 이제 이윤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 profit이 will lag well below its long-term target입니다. 올해 이 장기적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 그 목표치의 그 아래로 머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BMW도 올 한 해는요 이익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 주된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자, 일단 sales in China slump입니다. 자,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판매가 슬럼프에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건요 이 현상은 지금 모든 내연기관차에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폭스바겐 분석해 드리면서 중국에서의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폭스바겐이 지금 그 전체 매출이 크게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마진율도 떨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위기 속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중국에서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요 테슬라랑 자꾸 동격시키는 언론들이 자꾸 얘기가 있습니다. 기자들이요. 굉장히 바보 같은 굉장히 그 깊이가 없는 그런 분석이 있죠. 여러분 테슬라가 중국에서 최근에 이 매출이 떨어진 것과 폭스바겐이나 이 BMW나 이 소위 독일 완성차 업체들 그리고 도요타까지 이들이 매출이 떨어지고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예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요, 이 중국에서 이 소위 말해서 슬럼프고 매출이 떨어지고 또 이익도 떨어지는 것은 중국 자체가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이 지금 전기차 침투율이 30%가 넘잖아요. 거의 40% 정도 되거든요. 30%와 40% 사이인데 이게 우리가 그냥 40%라고 본다면요. 10대 중에 4대가 전기차가 팔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존 내연기관차들이 안 팔린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거의 10대 중에 9.5대가 내연기관차니까 폭스바겐이 할지 BMW 할지 명함 내밀면서 팔았죠. 근데 이제는요 전기차를 중국에서 지금 현재 거의 신차들이 10대 중에 4대가 전기차다? 이 많은 인구가요? 그러면 여러분 전기차 수요만 있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 사실은 지금 새롭게 트랜지션 기간이겠지만 계속 중국에서는 역대급을 찍고 온 거예요. 올해도 뭐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신차는 어마어마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델 Y가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나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이 계속 전기차를 과잉 공급하고 있거든요. 미친 듯이 찍어내는데 근데 내연차들은요. 지금 내연차는 안 팔리는데 전기차는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만드는 전기차가요. 중국의 현지에서 만드는 중국 전기차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냥 고만고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테슬라처럼 소프트웨어 능력이 뛰어나고 중국 차를 압도하는 능력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니까 밀려나는 거예요. 마치 이 삼성 핸드폰이 중국의 핸드폰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진 지점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밀리는 거예요. 중국에서도요. 물론 뭐 중국의 애국 소비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 만들어내는 걸 보면요. 중국 사람들 볼 때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도 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질적인 차이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제 이 BMW가 만드는 폭스바겐이 만드는 도요타가 만드는 내연기관차에 만든 전기차가 중국 전기차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게 가장 심각한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이제 미국과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딜리버리도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분석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중국에서의 슬럼프가 안 팔리는 게 BMW의 굉장한 위기다. 이거는 뭐 상당히 쪼그라들 수 있는 앞으로 모든 내연기관차들이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최근에 트럼프가 머스크를 더욱더 신뢰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백악관에서 테슬라 자동차를 전부 다 불렀죠. 그래서, 스페이스X, 우리, 사이버 트럭과 그리고 모델 S와 모델 Y, 그리고 트럼프는 모델 S의 빨간색 차를 구입한다라고 기자들에게 공고를 할 정도로 굉장히 화제가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트럼프가 머스크에게 그런 선물을 준 이유가 뭡니까? 트럼프가요, 머스크에게 차 다 가져와라고. 그리고 SNS를 통해서도 전 국민에게 호소를 했죠. 테슬라 사줘라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백악관에서 테슬라 자동차 다 불러서 일부러 아주 의도적으로 테슬라를 광고해주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났죠. 여러분, 대통령이 어떤 자기를 돕긴 도왔지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대통령이 그것도 미국의 대통령이잖아요. 전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이 한 기업에 그 회사를 홍보해 주는 걸 본 적이 있냐고요.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백악관에 불러가지고 자동차도 불러드리고 이렇게 한다?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웬만한 관계 형성, 그러니까 웬만하게 신뢰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의 어떤 것을 다 내주더라도 충분히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면요,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대통령이다, 어떤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근데 아래쪽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매일 위해서 그 사람의 어떤 관련된 것들을 홍보해주고 자랑해주고, 그게 쉬운 일인가요? 쉽지 않거든요. 더구나 대통령 입장에서 백악관까지 이끌어들인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 트럼프가 머스크와 관계를 쌓고 머스크를 본인 옆에 두는 그 배경들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인터뷰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트럼프는 머스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고 머스크와 함께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이게 지난번에 여러분 그 폭스에서 인터뷰한 적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와 머스크를 같이 불러서 했거든요. 부통령도 아니에요. 보통 여기 반스 부통령이 와가지고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워낙 존재감에 있어서 트럼프와 머스크, 사실 트럼프보다 존재감 머스크가 더 크거든요. 어떤 인기나 이런 거 봤을 때. 근데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도 트럼프하고 머스크를 불러요. 여러분, 이것도 정말 이상한 거잖아요. 그만큼 트럼프는요, 머스크를 데리고 다니고 싶어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반스나 다른 사람보다 트럼프랑 다니는 게 좋아요. 왜요? 일단 기본적으로요, 둘이가 기업가잖아요. 둘 다 세계에서 성공한 기업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많은 것이 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지난번 인터뷰를 한번 보면요, 폭스에서 인터뷰한 거, 이 둘이가 나와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거든요. 막 칭찬을 서로 하는데, 트럼프가 머스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에 빨간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자, 보시면요, 뭐라고 하냐면 I wanted to find someone smarter than Elon Musk라고 합니다. 나는 머스크보다, 일론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을 찾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그 이상의 그런 스마트한 사람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I searched all over, 전체를 다 찾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재미난 지점은요, 트럼프는 그 머스크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찾는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무 데나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뭐 영국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어찌됐건 미국 안에서 찾아야 돼요. 미국 사람 중에. 근데 그 미국 사람 중에서도 결국 자신을 지지하는 공화당 안에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공화당 안에 찾더라도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공화당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화당 안에서도 자신을 전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신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스크보다 똑똑해야 되는데, 아무리 뒤져도요, 뭐라고 합니까? 초록색으로 하는 거 보세요. But I couldn't find anyone smarter 라고 합니다. 근데 머스크보다 더 똑똑한 친구를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를 강력히 지지하면서 머스크보다 똑똑한 사람을 찾기 힘들죠. 왜냐?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지지해 준 사람 중에, 빅테크 중에, 자, 머스크와 견줄 만한 사람들은요, 실리콘밸리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빅테크의 뭐 수장들이 돼야 되는데, 빅테크 매그니피센트 세븐 수장 중에 누가 트럼프를 올인했습니까?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은요, 머스크 혼자예요. 완전히 여기에 올인했죠. 상남자죠. 사실 다른 사람들은 민주당이 많이 가고 트럼프도 양다리 걸쳤단 말이에요. 근데 머스크는 그냥 트럼프에게 올인을 해버렸어요. 본인의 어떤 소신이 있죠. 나는 트럼프에 지금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본다, 이러면서 이제 지지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지하니까 사실은 그때 어마어마한 막대한 돈을 쏟아 부어줬잖아요. 이 기부금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막 이 머스크가 진짜인지 아닌지 계속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고마운 줄 알거든요. 트럼프는요, 평생 기업을 했잖아요. 돈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기업인들이 인색할 때는요, 어마어마하게 인색해요. 왜냐하면 돈을 함부로 쓰지 않거든요. 기업을 이렇게 보거나 해보면요, 돈을 함부로 이게 흘리다가요, 기업이 망하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함부로 돈 쓰지 않아요. 확실한 곳에 돈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성공 확률이 높은 곳에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확실하다고 판단할 때 하는 건데 그만큼 신뢰를 하기 때문에 돈을 쓰는다고요. 근데 머스크가 자기한테 돈을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쏟고 지지해줬다? 이건요, 사실 큰 의미를 띠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를 전적으로 서포트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인데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예요. 그리고 천재예요. 정말 스마트해요. 뭔 얘기를 해도 지금 현재 미국이 앞으로 최고가 될 AI, 인공지능 쪽에 소위 말해 최고인 거예요. 로봇, 전기자동차 이쪽에 가장 해박하잖아요. 그리고 우주.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사실 트럼프가 볼 때는 자기를 전적으로 지지해주는 사람 중에서는 머스크만큼 똑똑한 사람 보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초록색으로 맨 마지막에 보세요. So we settled on this guy. 그래서 우리는 바로 머스크에게 바로 settle 했다라는 거죠. 아예 머스크와 함께 가야겠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렇게 트럼프도 머스크를 신뢰해주니까 머스크는 또 그렇게 대통령이 자기 신뢰해주니까 더 열심히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거 같이 손을 잡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시작부터 보게 되면요, 굉장히 이 둘이가 끈끈하게 매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언론들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둘이 깨진다. 이 둘이 박살난다. 막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도 그렇게 일기 때 같지가 않아요. 굉장히 성숙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트럼프가 굉장히 노련해졌고 이제 정치인으로서 많이 거듭났다라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일기 때 워낙 많이 쫓아냈거든요. 자기랑 같이 일하려고 하는 완전 이 보수 이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 다 쫓아내버렸지 않습니까? 안 맞으니까. 근데 지금은요, 트럼프도 성숙한 데다가 이제 트럼프도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머스크 같은 경우는 강력한 우군이 되는 거죠. 많은 면에 있어서. 그리고 많은 기술적인 걸 할지 미국을 소위 위대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머스크만큼 좋은 자문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둘이가 어떤 부분이 맞냐면요, 성격적으로 잘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진솔해요. 그 영어로 straightforward 하다 그러거든요. 근데 트럼프도 굉장히 straightforward, 직설화법이에요. 애둘러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도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머스크도 그런 스타일이에요. 글을 우리가 보면 SNS에 글을 쓰지 않습니까? X에 글을 쓰면요, 굉장히 직설화법이에요. 직설화법인데 다만 여기에 인문학적, 철학적 어떤 표현들이 훨씬 많아요. 굉장히 직설을 되게 자기 성격 표현을 확실히 하는데 표현할 때 단어 선택이 이 트럼프보다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수려해요. 그게 이제 머스크의 인문학적 소양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깊은 관계가 지금 현재 둘이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에 이렇게 둘이가 신뢰관계가 똘똘 뭉쳐져 있는데 굉장히 관계가 지금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백악관에 사실 다 불러가지고 트럼프가 통 큰 선물을 줬잖아요. 아예 광고를 해주고 모든 사람에게 글을 써서 테슬라 차를 사주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머스크가 트럼프를 위해서 굉장히 일을 많이 했는데 욕을 다 들어먹었잖아요. 거의 그냥 칼을 다 맞고 테슬라 차량에 소위 밴들라이즈가 있고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와 어울리면서 나치니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격을 홀로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스크는요, 워낙 과거에부터 공격을 많이 받아서 그냥 묵묵히 자기를 해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불러가지고 아예 그냥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을 하자면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좋아할지 모르겠지만요, 머스크는요, 오히려 머스크가 지금 이 일을 하면서 트럼프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욕을 더 들어먹고 공격을 받고 지금 테슬라 쪽에 데미지가 있고 이런 것들이요, 오히려 나중을 위해서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더 공격받고 지금 더 어려움을 당하면요, 주가도 더 떨어지고 하면요, 더 좋은 게 뭐냐면 나중에 트럼프가 머스크에게 더 큰 선물을 할 거예요. 더 통 큰 선물요. 그 통 큰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요, 결국 자율주행이며 앞으로 테슬라가 하려고 할 때에 머스크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트럼프가 먼저 많은 것들을 제안을 해서 풀어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세요, 선물 크게 주는 거 봤죠. 그러니까 앞으로 오히려 트럼프는 머스크의 진심을 더 파악했어요. 왜냐, 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있는데도 한 번도 요청 안 했대요.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대요, 머스크가. 그런 걸 감동받았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본인이라면 했을 것 같다 얘기했죠. 제가 여기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머스크가 한 번도 요청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요, 더 이렇게 어려움이 겪어지고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트럼프는 자기가 대통령직에 있는 한 어마어마한 통 큰 선물들을 많이 해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희생했고 미국을 위해서 희생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언론들이 다 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돕다가 머스크가 굉장히 곤란에 빠졌다, 다 아니까 사실 그런 페이버를 주더라도요, 누구도 컴플레인을 못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걸 보신다면요, 오히려 여러분 지금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머스크에겐요, 나중에 통 큰 선물이 더 찾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요, 좋은 일 아닌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길게 보자고요.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테슬라 에너지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 테슬라 메가팩은요, 이전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대규모 계약을 계속 맺고 있는 모습이 계속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오늘은요, 테슬라가 아래쪽에 사진에도 보이지만 지금 어마어마한 또 규모의 이 배터리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가팩 컨트랙을 맺었거든요. 이 규모가요, 무려 2억 9천만 달러가 되는 겁니다. 굉장하죠, 사이즈가.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큰 사이즈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자, 근데 여러분, 장소가 참 재밌습니다. 어디냐면은 유타입니다. 미국이죠. 자, 미국에서 지금 유타라고 하는 주에서 벌써 이런 메가팩 공장을, 이 메가팩을 설치하고 셋업한다고 하는 건요,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우리가 호주랄지 지금 뭐 유럽 다른 지역도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캘리포니아에도 많이 했고, 근데 이렇게 미국 안에서 이 유타 같은 주 뭐 이런 굉장히 이런 그 다양한 주에서 테슬라 메가팩이 대규모로 계약이 된다. 앞으로 이 각 주마다 어마어마한 이런 계약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그 배경을 알 수가 있는 게 테슬라가 원래 제2 공장을 지금 그 중국에서 완성해가지고 지금 이제 공장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텍사스 공장에다가 제3의 공장을 기존에 있는 건물에다가 집어넣는다 그랬잖아요. 에너지 메가팩 공장을 넣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만큼 메가팩이 미국 안에서도 수요가 굉장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다양한 주에서 다양한 기관들, 다양한 어떤 뭐 개인 또 퍼블릭까지 다 공급이 요청이 되겠죠. 특히 이제 트럼프 시대 때에 더 이런 요청들이 이제 있게 되면은 더 좋죠. 이제 트럼프 시대 때에 뭐 테슬라가 하니까 더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 국내에도 굉장히 많이 지금 이런 요청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쪽은요, 앞으로 더 가속도가 붙으면서 굉장할 겁니다. 그냥 연간 최소 60%씩 성장한다라는 거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자동차 에너지 뭐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보택시 좋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여러분 변한 거 없이 계속 꾸준하게 빌드업을 해가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요, 그냥 여러분 뭐 $500 가고 이러면 때가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너무 조바심 낼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떨어져 주는 게 굉장히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이스라엘에서 테슬라에게 또 굉장한 걸 요청했습니다. 빨간색으로 하려고 보시면요, 자, 이스라엘이 테슬라에게 뭐 어떤 걸 요청했냐면요, 자, 전기차를 제공해달라. 특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주이시 나라죠. 자, 이스라엘 나라의 탑 어피셜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그 위에 그 최고 정부 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관료들의 전기차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했거든요. 자, 이거 굉장하죠.
자, 이게 아래쪽에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작년에 그 이스라엘 총리 부부가 이 테슬라 이 프리몬트 공장을 방문했거든요. 자, 거기 방문해서 머스크랑 만나고 대화하고 사이버 트럭을 탔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아주 훌륭하다고 이제 얘기도 하고 또 사이버 트럭의 아주 단단함, 그 어떤 견고함, 어떤 그 총기 사고나 이런 것에도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견고한 차라는 걸 봤지 않습니까? 저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요. 이 자신들의 그 이스라엘의 탑 관리들에게 특별한 이런 그 전기차들을 좀 공급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 이거 굉장히 그 이 이스라엘 그 총리가 이런 요청을 했다는 것 자체는요,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자, 일단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게 이제 그 최근에 그 메이저 언론들이 머스크를 공격할 때, 그리고 메이저 언론뿐만 아니라 지금 그 테슬라 매장에서 뭐 일부 매장에서 이 테슬라 반대하는 막 그 이번에 그 도지 때문에 이 시위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머스크를 나치로 비유하면서 오른손으로 든 거 그 사진 카피해가지고 그걸로 막 피켓 시위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매장에 와서 피켓 시위하는데 거짓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막 머스크한테 막 비난하고 이러는데, 근데 이게 여러분 머스크 보고 나치라고 하면서 막 써놓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머스크가 나치면요, 이스라엘에서 이런 걸 요청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총리가 일론 머스크에게 머스크가 정말 나치주의자고 신나치주의고 유럽에서도 뭐 나치의 철학을 뭐 공유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요, 큰 오산이죠. 이스라엘 총리가, 이스라엘이 여러분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나치에게 몰살을 당했는데 나치주의자한테 이런 차를 주문할까요? 절대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얼마나 머스크를 악마화하고 머스크를 뭐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묘사를 해가는 건요, 이건 철저하게 이데올로기적이고 철저하게 그냥 머스크에 대한 어떤 그 근거 없는 그런 공격들을 계속 단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이스라엘 총리가 이 테슬라에게 유대 관료들 위해서 이 전기차를 꼭 제공해 달라는 건요, 여기 이제 사이버 트럭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개가 들어가겠죠. 모델 S가 들어가고 또 모델 Y도 들어갈 텐데 이거는 그 자체가 테슬라 머스크가 나치주의자가 아니다라는 걸 증명해 보이는 거죠. 이 과거부터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래쪽에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초록색으로 We're not going to bow to a work trend라고 합니다. 자, work trend도 머스크가 반대하지 않습니까? 자, 이 워크 트렌드는 뭐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DUI랄지 뭐 다양성이랄지 평등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데 그 자체를 우리가 무시하는 건 아닌데, 워크 트렌드라고 하는 건요, 그걸 이데올로기화 시키고 정치화 시켜가지고 또 다른 역차별을 낳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게 이제 트럼프, 머스크도 굉장히 싫어하는 면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도 당연히 본인들도 평생 차별을 받아왔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근데 워크 트렌드는 본인들도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공유가 되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중요한 거는 A car is a car라고 합니다. A car is a car is a car라고 하고 A great car is a great car is a great car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동차는 자동차고, 그리고 위대한 차는 위대한 차, 위대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어떤 뭐 이 이데올로기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차는 좋은 차를 타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위대한 차면 당연히 타야 된다는 거야.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했죠. 여러분들이 뭐 지역 감정 때문에 옛날에 제가 기억이 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뭐 부산에서 태어나고 어릴 때부터 부산에 있었는데, 제가 태어날 때 그때 어릴 때는요, 뭐가 있었냐면은 뭐 그때 혜태가 광주에 있고, 그리고 이 롯데가 부산에 있어가지고 서로 경쟁 관계였잖아요. 그 당시는요, 지역 감정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부산 사람들은 혜태 혜태 걸 안 먹고요, 또 광주 사람들은 부산 이 롯데 걸 안 먹었잖아요.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학교에 가보면 아이들이 그런 게 있었다고요. 엄청나게 지역 감정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 지금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은 광주에 가나 지금은 이미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됐잖아요. 그 노무현 대통령 덕분에 크죠. 그 지역 감정 해소된 게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누가 뭐 내가 부산에 산다고 혜태 과자를 안 먹고 또 광주에 사는 사람이 롯데 과자라고 안 먹고 그런 게 있습니까? 이미 그런 부분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좋은 차면 좋은 차를 사는 거고 맛있는 과자면 그냥 먹는 거지. 거기에 이데올로기를 꼭 붙여가지고 덤빈다?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라고. 그게 오히려 굉장히 비역사적이고 아주 정근대적인 그러한 과거에 매여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그런 맥락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머스크의 좋은 차는 좋은 차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에 고집하지 않고 우리는 능력 위주의, 실력 위주의, 그리고 좋은 차 위주로 우리는 고르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테슬라가 정말 좋은 차고 위대한 차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이 요청했다라고 하는 건요, 머스크에게 천군만마고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소식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정교수TV였습니다.